자, 우리 김예원 기획자님과 인터뷰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본인, 순조롭다니. 다행이네요. 매우 순조롭죠. 네. 네, 본인 소개 이제 잘 들었고, 지금 이번부터 할 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겨울부터 릴레이 전시 네, 3건을 이제 기획자로 참여하셔가지고 전시를 하셨는데, 그 전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 화면으로 리뷰를 하면서 한번 어떤 전시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전시를 주최한 곳이 프레자일이라는 곳이죠. 프레자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프레자일이라는 곳은 그 공예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떤 주된 역할? 뭐라고 해야 되죠? 취지? 주된 취지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품을 셀렉을 해서 그것들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요. 단순히 판매 외에도 어떤 큐레이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시를 한다든지 작가분들의 어떤 매거진들을 작성을 해서 연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큐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본인들과 함께 하시는 작가분들과 함께 이제 전시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큐레이터로서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작가분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전시 리뷰를 같이 영상으로 쓰려고 저도 이제 사전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예습을 하면서 느낀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작가들의 아티클일까요? 그 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리플렛이 이제 잘 준비가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글을 읽으면 너무 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라 리뷰에서 뭔가 떠들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좋은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너무 잘 예원 기획자님이 이미 다 아카이빙을 해놓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링크를 할 거고요. 네. 사진을 보면서는 어떤 이 전시에 대한 사담일까요? 그냥 전시할 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아니면 작가님의 작품 사진을 보면서 되게 이런 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다 뭐 그런 거를 뭐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인터뷰 하려고 전시 3번 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근상 정말 감사합니다. 개근상을 받으려고 네. 갔죠. 전시의 제목을 한번 직접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전시는 릴레이 전시로 진행이 되었어요. 릴레이 전시. 네. 그래서 총 3번의 전시가 진행이 되었고 첫 번째 전시가 이제 모노누보라는 전시, 그리고 두 번째가 스틸 모먼트, 그리고 세 번째가 렉탱글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각기 다른 소주제로 진행이 된 전시입니다. 각각의 전시가 4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된 작가분들과 함께하는 그룹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각각의 전시 모두 다 각기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전시였습니다. 하나의 전시가 한 3, 4명 되는 작가들의 그룹전으로 네. 진행되었고 그 세 전시의 어떤 기획 의도가 각각 좀 그 아까 말씀하신 전시 제목에 맞춘 그런 주제라고 봐도 되겠죠? 네. 말씀하신 3개의 전시를 하나하나 지금 간단하게 사진을 보고 짚고 넘어가고 제가 짧게 리플렛을 한번 낭독을 하고 같이 사진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시는 모노누보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누구나 공예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프레자일의 릴레이 첫 번째 전시 모노누보를 소개합니다. 총체 예술이란 일관된 미감으로 공간 전체를 구성하는 예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르누보와 바우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었습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거실, 창작에 몰두하는 서재 등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저마다 다른 공간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공예가들이 구성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모노누보에 대한 소개라고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총체 예술이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 전시를 좀 꿰뚫는 주제라고 보여지는데 공예가들이 그리는 어떤 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딱 공예품을 떠올리면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테이블웨어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조금 영역이 확장이 되어서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작가분들의 어떤 작업들을 함께 어우러지게 하나의 공간을 함께 꾸민다라는 느낌으로 전시를 한번 기획을 해보았어요. 대대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 전시 제목 자체가 모노누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새로움이라는 뜻인데 이 네. 모노라는 뜻이 또 이제 모노톤 할 때 어떤 모노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컬러를 한번 블랙으로 맞춰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막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검정색으로 작업을 해주세요라는 건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색상을 조금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듣고 생각해보니까 다 전체적인 무채 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컬러풀한 맞습니다. 것보다. 네. 보시면은 작업들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블랙 포인트가 조금 보이는 작업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할까요? 네. 이 첫 번째가 이제 전시장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딱 전경인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작가들의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봐도 될지 하나씩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었죠. 네, 맞아요. 뭐 전시 기획자로서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장면이지 않았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입장하고 딱 왼쪽을 보면 이렇게 리플렛과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전시장 자체의 어떤 느낌이 좀 차가운 느낌보다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뭔가 이런 공예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노누보에 참여한 작가님들은 박민숙 작가님 그리고 보더라이너라고 그룹 팀이 하나 있고 임지우 작가, 박래기 작가 그리고 윤지훈 작가, 최수진 작가 이렇게 네 분이 참여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박민숙 작가님 작업 이제 여기 보이고 있는데 박민석 작가님께서는 이번에 공간에 놓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뭐 화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형적인 어떤 공간을 장식하는 사물로서 놓이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은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검은 색깔, 네, 제가 작은 안 그래도 이거 같이 얘기하려고 네, 준비를 네, 네. 해놨죠. 이 맞아요. 작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 작은 맞아, 어떤 해주세요. 돌멩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작가님 본인께서 직접 들고 와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박민숙 작가님께서 그 상감 작업을 하시거든요. 흙을 이렇게 파내고 다른 색깔의 어떤 흙을 입혀서 그거를 또 한번 다시 까내려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네. 과정을 거치시는데 작품에서 보시면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번 음각으로 새겨졌다가 거기 빈자리를 까만색 흙으로 메꿔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시고 나서 까내리게 되면은 그 남는 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는 흙을 뭉친 게 바로 이 바로 이 네, 작은 어떤 검은색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소하고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작업 옆에 그 돌멩이를 둠으로써 제가 뭔가 다양한 어떤 관람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또는 뭔가 도슨트를 해드릴 때 굉장히 그 흥미를 일으키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작가분의 어떤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저도 연출이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작가가 만들고 남은 부산물인데 그게 같이 있는 거가 스토리가 엄청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딱 안 그래도 사진 준비를 했는데 딱 이거 얘기를 네, 하시길래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더라이너라는 어떤 그룹의 작품인데 조명 작업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보더라이너라는 팀을 이제 제 친구이기도 한 동료이기도 한 그 박래기 작가님과 임지우 작가님께서 같이 팀을 결성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도자 작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약간 부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네, 둘은 네. 절대 그런 사이는 아니고 뭐 철저히 그럼요. 네. 철저히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길 네, 바랍니다. 동료로서 네.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그런 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임지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조형 작업을 주로 하시고 이제 박래기 작가님께서는 그 물레 성형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기 형태의 작업을 주로 하세요. 근데 또 이 두 분이 뭔가 하시는 작업도 굉장히 다르지만 성향도 조금 많이 다르신 게 네, 이제 그렇죠. 그 임지우 작가님은 MBTI로 조금 말씀드리면 MBTI 좋습니다. 네, 네. P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박래기 네, 작가님은 네. 굉장히 J에 가까운 어떤 네. 작가님이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두 분께서 팀을 이루셨다고 했을 때 네. 가능?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네, 같아요. 네.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양극단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좀 거예요. 상호 보완되는 네, 느낌인가? 상호 보완되는 느낌이 아. 이 작업 프로세스도 있고 네. 작업물의 그 결과물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조명 자체가 뭔가 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임지우 작가님의 어떤 작업에서 좀 엿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이게 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레로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착착착 쌓아 올리는 어떤 그런 작업인데, 이게 또 중심이 딱 맞아야 해서 이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도 물레로 이걸 다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틀어져도 뭐 그냥 뭐 붙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럴 때는 우리 박래기 작가님께서 그럴 순 없지 하시면서 엄격하게 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만 나오는 퀄리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작업의 그 퀄리티 자체가 진짜 엄청나요. 근데 그 음, 완성도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지 않은가. 여기 아티클에서 소개할 때 그 작가들마다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완성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기한 박래기 작가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이게 완성도라는 게 사실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박래기 작가가 말했던 거나 방금 제가 말했던 완성도라 함을 좀 더 풀이하자면, 이 결과물 자체가 좀 더 마감이라든지 좀 더 에센셜한 부분들만 남게 되는 디테일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설명하면서도 되게 세부적으로 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그거를 좀 추구하는 어떤, 아까 말했을 때 조금 틀어져도 이건 안 되는 어떤 기준, 엄격한 기준들이 그 결과물이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굉장히 정갈한 마감으로 다 구성이 됐구나, 그런 거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딱 보고 느끼기는 좀 쉬울 수는 있어도 거기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완성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조명에서 보이는 여기 이 투광되면서 비치는 이 질감들이 임지우 작가님이 좀 연구했던 어떤 물성에 기반한 부분이 있고, 이게 임지우 작가님 개인 네, 작업이죠. 맞아요. 팀 작업도 보여주고 이제 각각의 개인 그 작가님들께서 하신 작업들도 함께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작가님들의 어떤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료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도자기 조명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뭔가 막 흔하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좀 깨지기도 쉽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왜 도자기로 조명을 만드느냐라는 어떤 이런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뭐 아까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투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재료에 대한 어떤 본연의 그 성질을 드러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당위성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쌓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 재료로 했는데? 라는 질문에서 작가로서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좀 많이 공허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고,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조명인데 도자기가 흔치 않은데 왜 이걸 도자로 했냐라는 당위성을 설명할 때는 이게 이 재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미감이나 특징 같은 게 작가로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임지우 작가님의 여기 보시는 조명에서 이 투광성이 나오는데, 이게 본인이 탐구한 도자라는 흙의 물성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투광성이 고유하게 있다고 봐도 되겠죠. 박래기 작가의 작업은 여기 있는 좀 클래식한 기 작업인데, 특징적인 거는 이 표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금속 같은 질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유약 표면의 어떤 질감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작업인데, 사진보다도 실물로 보시면은 그 질감이 맞아요. 굉장히 예뻐요. 네. 약간 반짝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고 딱 가까이서 봤을 때 네. 느껴지는 표면이, 그리고 딱 있더라고요. 봤을 때 이게 도자기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금속성이 더 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약간 좀 사담으로 한 가지 또 비하인드 말씀을 비하인드 드리자면은, 많이 해주세요. 박래기 작가님의 작업을 네. 남성분들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메탈릭한 그 느낌이 좀 네. 남심을 흔드는 느낌이 네, 나요. 약간 남심을 흔드는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 판매가 되었는데, 네. 작가님들 축하드린다고도 전날 말씀드렸는데, 걔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은, 이분은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네. 그 관람자분께서 딱 박래기 작가님의 작업을 보시더니
작업이 너무 섹시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근데 저는 극찬 그때 아닙니까? 딱 뭔가 도자기가 섹시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와 들었거든요. 세상에. 박래기 작가님이 이거 들으면 이거 전달해 주신 거죠? 네,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지. 그 반응조차 네, 너무 섹시해. 너무 반응조차. 알아보는구나. 네네. 근데 이게 표면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자지는 그런 진짜 그런 작업이기도 해요. 그거 알죠? 어필 많이 할수록 안 섹시한 거. 네. 이제 그럼 멈추겠습니다. 아니. 그 박래기 작가의 반응이 너무 반응까지 완벽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또 우리 진짜 박래기 웃기네. 작가님 작업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래기 작가님도 한번 인터뷰 모시고 싶은데 음. 본인이 약간 고사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더 난 준비된 채로 임하고 싶다. 역시 진지하신 거죠. 그 완벽도를 추구하는. 저는 좀 얼기설기하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니 그냥 해라 했더니 본인은 엄겨. 음. 그럼 평생 못 할 수도 있다. 뭐 언젠가는 그 섹시했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자, 윤지훈 작가님의 작품이죠. 네. 이분의 작업도 이제 조명이었는데 윤지훈 작가님의 네네. 작업은 이렇게 손으로 핀칭으로 조명을 만드시는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좀 개인적인 서사가 담겨 있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신데 유일하게 뭔가 조명 아래에서 무언가 몰두를 하고 있을 때만큼은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한 순간들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조명을 좀 만드시기 시작을 하셨다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의 조명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좀 길게. 규모가 큰 조명들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 주제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눈치 보는 사람들을 위한 집중 도구. 네, 맞습니다. 이게 작품 제목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서사에 비롯돼서 만든 작품이 본인이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명을 통해서 그런 감상이나 그런 미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 조명 실제로 보면 너무 네, 귀엽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데 이 너무 좋았어요. 스위치도 이렇게 뭔가 똑딱거릴 수 네.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딱 켜고 꺼지는 그 맞아요. 감촉이. 근데 뭔가 그런 좀 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성을 자극하는 사용자로 느끼게끔 뭔가 조금 진짜 스위치를 on 했다가 딱 off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확 직관적으로 들어요. 그 감촉이 딱 내 거. 본인이. 내 거. 나 이제 집중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또 이게 풀이가 되는군요. 네. 다음으로는 최수진 작가님 작업입니다. 최수진 작가님의 작품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 새 조각상과 이 새 조각상 같은 그림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이 작품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최수진 작가님께서는 이제 물질세계라는 그 작업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신데 기본적으로 그 작가님께서 그 서양화랑 도자공예를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남다르신데, 그러니까 실제와 그 도상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물음을 던지세요. 이게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최수진 작가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셨던 작업 중에 하트 접시 모양의 작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업이 하트라는 게 실질적인 어떤 도상으로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트라는 그 도상으로 기호. 볼 수 있죠. 기호로 네.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물질로서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하트다 라고 다시금 또 그거를 기호로서 도상으로서 다시 재인지하게 돼요. 인식에 대한 어떤 네.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미지와 실제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을 갖게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선보여 주셨던 이 작업은 어디선가 뭔가 봤을 법한 새 조형물? 그러니까 뭔가 좀 산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딱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는 그 새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친숙하지만 또 굉장히 낯설게 표현된 어떤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새 조형물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제화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번에는 그 뒤에 거대한 새 페인팅까지 함께 이렇게 작업을 선보여 주셨어요. 작가 소개글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미지가 어떤 도상으로 구현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물질 세계라는 작업실의 의미도 정신 세계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소개를 하셨거든요. 머릿속에 둥둥 있는 이미지가 정신 세계고 그것이 구현된 게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실 이름도 그거고
그냥 그게 정체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트라는 도상도 그렇고 이 세 조각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가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로 나타나고 그게 또 다른 물질로 또 바뀌고 회화에서 뭐 도자 도상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관람할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시 리뷰를 했는데 15분이나 지났는데요. 뭐 혹시 뭐 괜찮으시죠? 네. 이 분위기로 계속 떠들고 끊었다 하면 뭐 네네. 되겠죠?